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날씨가 참 춥죠. 그래도 벌써 1월 중순이니 이제 겨울도 중간 지점은 지나가고 있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스몰캡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코프라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935억이네요. 다트로 들어가 볼까요? 분기보고서를 보기 전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많이 보이네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주식수 변동이 잦았다는 것인데 이들이 5%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었고 1% 이상의 지분이 변동되었으니 공시가 됐나 보네요. 마지막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봐보면 장내 매도를 하여 5% 이상 지분이 2%대로 줄었네요. 따라서 이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지분이 다시 5%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지분 변동 공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탁계약이 보이죠. 코프라에 자사주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사주 취득을 위해 20억 규모의 신탁계약을 KB증권과 맺었네요. 이 공시는 그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서이고요. 보시면 잘 이행했네요. 자, 그러면 분기보고서를 클릭해봅시다. 코프라는 고기능성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 1997년에 설립되었네요. 소재지는 화성이고요. 설립 당시 이름은 공영플라테크였고 코프라로 상호 변경은 2005년에 했군요. 코스닥 시장의 상장은 2010년 10월 12일에 했습니다. 코프라는 고기능성 폴리머 제품 제조를 위해 미국, 중국 현지 법인과 유통판매업을 위한 인도 현지 법인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네요. 모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직전 연도 자산 총계 기준에 맞아서 주요 종속회사입니다. 총 주식수를 보면 보통주 2111만 5634주가 있고 이 중 84만 2699주는 자사주입니다. 앞서 신탁계약으로 취득된 것이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보면 34.79%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면 그동안 자금 조달을 한 이력과 자본금이 변경된 이력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17년에 무상증자가 눈에 띄네요.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저희 노터스 영상에서 다뤘었죠. 코프라는 현재 우선주나 자녀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재무상태를 봐보자고요. 연결로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줄었네요. 사업상 적자가 났거나 금융상품 및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나 원재료를 대량 매입했거나 기계장치를 매입했거나 차입금을 갚았거나 이유가 많겠으니 이것만 보고는 판단이 불가하겠죠. 매출채권이 눈에 띕니다. 매출채권이 감소했는데요. 보시면 전분기보다 매출채권이 줄었어요. 매출채권 감소의 이유는 이것만 보고서는 딱 하나의 이유로 정의할 수 없으나 코프라의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추측되는데요. 코프라의 매출채권 분포를 보면 매출채권 회수율이 좋지 못하네요. 오래된 매출채권이 많기에 대손충당금을 꽤 설정해야겠네요. 다행히 당분기 말은 정기말보다 나아진 모습인데 코프라의 매출채권 회수율은 매출채권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요소네요.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증가는 투자한 금융상품 자산의 증가로 인한 변화이지만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고요. 재고자산도 감소했는데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원재료, 제품 등 역시나 골고루 감소했네요. 재고자산의 감소 역시 감소한 매출채권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부채를 봐보면 매입채무의 감소로 부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또한 감소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코프라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연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와 사업 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사업 간 거래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신일테크에게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의 거래가 나와 있죠. 앞서 말한 코프라의 매출채권 회수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이 특수관계자 거래, 특히 파슬식의 한소케미컬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자세히 나온 것이 없으니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본 쪽을 보면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고 주식수의 변동이 없었기에 자본금은 그대로고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비율은 안정적인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익을 봐볼까요?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분기 누적 실적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요. 저는 손익에서 매출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지 않아 보이네요. 앞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까지 모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서 조금의 부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매출원가를 줄였고 판관비도 줄여서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영업이익까지 증가해서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이익은 매출이라는 물줄기만 늘어난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의 감소의 비용을 조절하여 이익이 늘어난 것을 좋게만은 볼 수 없네요. 성장하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세계 연도 실적을 봐볼까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이것은 비용에서의 문제일 뿐이고 결국 매출을 보면 계속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을 보면 결국 매출이 증가하니
이익 부분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2020년 3분기 누적 실적은 다시금 꺾인 것입니다. 아마 매출은 2017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2020년 이 영업이익은 2019년도보다도 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성장 산업을 바라보는 경우에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0년은 실적이 꺾였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왜 이러한 실적을 보였는지 우리는 사업을 봐야겠습니다. 코프라는 고기능성 폴리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폴리머는 고분자라는 것인데 한 단위가 반복적으로 많은 수의 화학결합이 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머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데 코프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폴리머로 제품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코프라 그리고 미국 법인, 중국 법인들이 제작하여 판매하고 인도 법인은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것이죠. 각 법인의 위치, 특히 인도를 보면 현대차가 생각나는데요. 코프라는 현대, 기아 그리고 GM, 포드, 폭스바겐 등의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프라의 고기능성 폴리머 제품들은 자동차 산업이 주요 타겟입니다. 미국의 연비 규제,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등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및 차량 경량화로 가는 추세인데요. 고기능성 폴리머로 제작된 자동차 제품들은 금속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우나 더욱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개발 트렌드와 맞습니다. 금속보다 효능은 뛰어나고 훨씬 가벼운 고기능성 폴리머를 쓰면 연비와 배출가스 등의 규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역시나 대부분 자동차 관련 부품이며 자동차의 이러한 부분에 쓰이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제품들의 매출 변화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했던 폴리머죠. 매출이 줄었고 이것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각 제품이 하향산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제품이니 이 변화보다는 앞서 다룬 매출 채권, 재고, 매입 채무 등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코프라는 원재료를 생각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원재료는 처음 언급하는데요. 코프라가 폴리머를 생산하는 원재료들은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가 변동의 마진율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코프라의 이익면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고기능성 폴리머 제품으로 인한 차량 경량화는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는 성장 산업이기에 역시나 앞으로의 주가 상승 부분은 매출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네요. 그래도 유가 부분으로 인한 원재료값 변동은 코프라 투자에 있어서 주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러한 기사도 있었죠. 코프라는 현대차, 그리고 비즈링크라는 대만 부품업체라는 연결고리로 애플카의 납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장제품에서의 수주잔고를 쌓으며 아주 잘나가고 있는 LG전자의 LG이노텍을 통해 납품도 하고 있죠. 앞서 상신 EDP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차 산업은 여러 이유로 박터지는 시장이 될 텐데요. 따라서 코프라의 고기능성 폴리머 제품 사업은 여러모로 확대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입니다. 코프라는 사업성 4점, 재무건전성 3.6점, 투자가성비 4.1점, 총점 3.9점입니다. 사업이 좋고 전망이 좋지만 현재 재무적으로 봤을 때 또 사업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시의성이 안 맞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재무적으로 탄탄하지만 현재 매출 채권, 회수율,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재무건전성을 3.6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투자가성비는 좋아요. 따라서 공시되는 보고서와 PR되는 기사들을 보면서 코프라의 변화되는 적절한 시기를 잡는다면 역시나 꽤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스몰캡 기업의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 눈이 또 펑펑 쏟아지는군요. 눈길 조심하시고 감기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